비 오는 월요일. 네. 먼저 뉴스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바로 가보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포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어떻게 뭐 또 잘 아이들과 놀아주셨고요. 저 방탈출 게임. 방탈출 게임. 방탈출 요즘도 그거 홍대 앞에 방탈출 많아요? 네, 카페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탈출 못했죠. 한때 인기였는데 한때 한 4, 5년 전에 방탈출. 방탈. 네. 요즘에도 예약하기 쉽지 않던데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힌트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이제 애들한테 맡겨놓고. 애들 저희 초등학생이라 거의 네. 제가 풀어야 됩니다. 아빠가 또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주말 중에 뉴스가 쏟아진 것 같은데. 일단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뉴욕 증시 다우존스는 0.1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9%, S&P 500은 0.54% 네. 상승했습니다. 그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볼 건데 요새 매크로 지표들이 좀 심상치 않아요. 이게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신규 고용 지수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실업률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사람이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는데 실업률도 높아지고 신규 고용도 높아지면 뭐가 안 좋아, 뭐가 빠진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기존 숫자들 고용이 많이 빠졌나 그러면? 구직 포기자들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구직 포기하면은 실업률 안 잡히잖아요. 예. 갑자기 근데 그 사이에? 뭐 그거는 근데 그거 이제 막 브렉다운을 다 해봐야 알 수 네, 있는 네, 부분인데 네. 지금 우리가 좀 보려고 했던 포인트는 그러니까 지수가 상당히 올라와 있단 말이죠. 네.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금리 인하의 모습이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그 김한진 박사님 방송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금리 인하가 오히려 악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거든요. 아니, 이거 제일 좋은 건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는 정도로 해서 쭉 넘어가면 제일 좋겠죠. 차라리 그게 지금 좀 더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뭐가 꺾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금리 수준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수용하고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상태로 좀 유지가 되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또 미국 상원에 출석을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고금리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능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금리를 좀 더 인하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이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압박으로들 인식을 좀 하고 있어요. 대선 뭐 준비가 돼 있겠어요, 지금? 네? 대선. 미대선이 진짜 웃긴 것 같아. 빨리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결단해야지, 저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결단을 하는 것도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그 이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바로 토스가 좀 힘들어갖고. 해리스가 하면 된다던데, 그게. 해리스로 되겠어요? 해리스가 미셸이 나와야 되겠지? 미셸 나와서 신규 펀딩하면 금방 돈 모을걸? 아니 근데 미셸 나오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아니 부부가 대통령 한다고? 나는 정관적으로 버리세요. 아니 그 무슨 왜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니 미국의 인구가 몇인데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대통령 할 사람이? 여성 대통령 다음에 남편 대통령 한다면 가만히 있었을걸?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아니 부부 남자 대통령 나오고 부인이 나온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무슨 그게 밑도 끝 없는 공격입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그래 안 됐지. 힐러리 클린턴 나왔죠. 예. 그것도 난 사실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왜냐면 미국의 그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근데 나도 사실 그 얘기 했었어. 나도 그때는. 네. 그때는 이게 뭐 미국이 지금 3억 인구에 뭐 미국의 지성이 얼마인데 부부가 다 해먹냐. 근데 이번 케이스는 나와줘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나는 형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민주당에 인물이 없나? 트럼프 쪽이구나. 제가요?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바이든하고 붙어가지고 트럼프 낙승. 근데 뭐. 이거 필패거든. 바이든하고 붙으면.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 네. 미국 현지 분위기는 바이든 나오면 필패야, 필패. 그럴 것 같아. 뉴욕 타임스 그 편집위원들이 그만하라고 얘기했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네. 뭐냐면 이거는 좀 미국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를 좀 연장해서 좀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요즘 가계부채가 또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 네. 근데 이게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채의 반대편에는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얘기하면은 대부분 부동산만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식 시장도 2,800 넘어가면서 뭐 한 최근에 들어서 제일 높아요. 아.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데 부동산만 안 올라가고 부동산은 올라가는데 주식만 안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보통 같이 움직이는데 네. 요 반대편에서는 또 가계 부채가 또 이게 늘어나게 되는 경우. 어우, 뭐 며칠 사이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지금 그걸 얘기 좀 가계부채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네. 지금 이달 들어서 오늘 7월 8일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나흘 만에 2조 원 넘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늘었어요. 근데 이달이 지금 7월 8일인데 그 일요일 토요일 빼면 뭐 그럼 나흘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영업일 만에 그러니까. 2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아.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사이에 5조 3천억이 좀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한 달 동안 5조 3천억, 6월 달에 6조 2천억 원으로 2년 11개월 만에 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6조 는 게 그 최고예요. 예, 예. 월 기준. 2021년 7월이 6조 늘어난 게 그러니까 제일 컸고 그다음에 2년 11개월이 지나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5조 3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4일 만에 2조가 넘게. 그러면 산술 계산으로 하면 뭐 한 2배 더블 나겠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계부채가 늘었다라는 것만 새삼스럽게 느낄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시장도 늘었잖아요. 2,800 넘어섰잖아요. 아, 늘어서 얼마나 늘어요 그게.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게 주식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른 거는 얘기 좀 들으셨죠. 지금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DSR 스트레스 적용하는 것 2단계를 좀 연장했던 거, 그 정프로님하고 이제 우리 같이 비판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정부가 정책을 한쪽에서 쪼이고 한쪽에서 풀고 그러면서 좀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는 이 반대편에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늘어난 측면이 좀 있는데 네. 그동안 좀 줄었던 거는 금리가 높아졌을 때 신용대출이 좀 줄었었습니다. 예. 근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나흘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게 지난 2일에서 3일에서 진행됐던 게임업체 시프트업의 그 공모주 청약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받아서 공모주 청약이에요? 보통 많이 하죠.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단기간에 빨리 빌렸다가 이자 좀 내고 이제 그 공모주 먹고 그다음에 다시 갚는다 뭐 이런 맞아요. 컨셉인 거잖아요. 예, 그것도 그 공모주 청약에 18조 5천억 원 증거금으로 들어왔거든요. 18조? 예. 와, 씨, 돈들 많네. 아, 그래서 하여튼 이쪽으로 한 1조는 빌린 것 같다. 신용대출로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이제 이쪽에 좀 영향을 줬을 그런 거라고 거 이제 그러고. 그 인터넷 뱅킹 활성화되니까 예전에는 신용대출 받으려면 서류 이만큼 갖고 가가지고 사인 한 20번 하고 해야 되거든. 이거 툭툭툭 하면 그래도 신용 있는 사람들 한 1,000만 원씩 나오니까 그 돈이 많이 늘었나 보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주식 관련해서도 좀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 서비스가 안 돼요. 네. 국내 주식은 이제 주식 자체로 할 수 있는 신용융자가 되는데 이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가지고 비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화랑이 된 부분들도 우리나라 마이너스 통장들 늘어나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니, 빚내서 뭔가를 한다는 건 투자한다는 거는 그만큼 확신 같은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에 대한 확신, 혹은 뭐 공모주에 대한 확신, 혹은 뭐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빌려서라도 하겠지 뭐. 그러면 그게 근데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어야 되는데 남을 보고 생긴 남의 확신인 것 같아. 자기가 딱 생각해서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공모주 그다음에 미국 주식 또 하나 뭐 당연히 국내 부동산 주식도 증시가 국내 많이 주식. 올라가 있고요. 부동산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도 좀 있는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좀 증가한 부분에 네. 버팀목 대출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자금 대출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은행이 막 지금 돈벌이 해가지고 금리 높은데 엄청나게 대출 쏟아내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다면은 그 주택 대출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이 버팀목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정책 자금 대출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른바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집 구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라는 그렇죠. 것들은 이제 많이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이 가계 대출에 분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뭐 신생아 특례 부부합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나흘 만에 2조 원 넘게 늘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아까 전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슬슬 금리를 좀 인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아니 대출 이렇게 했는데 또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 시작했을 때는 네. 금리를 이제 슬슬 인하할 때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로 좀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금리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 준다는 거 그냥 불을 확 더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까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별 문제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좀 있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금리는 뭔가 좀 인하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은 있고 거기에 반대급부가 되는 대출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환율은 또 제가 좀 뺐거든요 일부러. 네네. 이거 변영기 전무님 좀 이따 나오시니까 환율까지 겹쳐서 생각해 보시면은 야 이거 매크로 지표 이런 거 아니에요? 1분기 우리 성장률이 1.3 나왔잖아요. 1.3이면 산술적으로 이게 우리는 연율이 아니니까 연율로 환산하는 게 아니니까 곱하기 4하면 5.2거든.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뭐 4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1.3 나왔어? 보니까 그 안에 또 소비 그거 좋아요. 좋아요. 보니까 근데 그 분해해 보면 다 해외 소비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100 이상이더라고.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100 이상인데 왜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 지수야 이게. 엔비디아.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 올라가니까 내 계좌에 엔비디아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호황이야. 그리고 서울에 집 지은 사람들 많이 빠진 줄 알았더니 다 회복했네. 그러니까 이제 외식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자신감 있으니까 땡겨서 청약하고 땡겨서 미국 주식 사고. 해외여행도 3분기 이번에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나오고 보니까 10조가 넘게 나왔잖아요. LG전자도 그렇죠. 서프라이즈 나왔죠.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8조 8천억 예상했던 게 10조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좋네. 그러면 안 사야 될 이유가 없네. 레버리지 하네. 대출 늘어나네. 근데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좀 굉장히 복잡스러운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타이밍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해서. 자, 두 번째 뉴스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문제는 약간 사회적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스팸 문자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오죠. 예, 근데 이전보다 더 많이 오고 네. 스미싱 관련한 뭐 모바일 청첩장, 뭐 부고장 그리고 뭐 해외 직구하는데 뭐가 어째요? 뭐 건강 검진 받으러 오세요. 뭐 이런 스미싱들이 점점 많이 오고 있는데 심지어 과태료 미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 5월까지 1억 6,862만 건의 그 스팸 음성 문자 건수가 좀 접수가 됐습니다. 통장에서 입금됐다는 문자도 옵니다. 예. 저는 은행에 계좌도 없는데 갑자기 뭐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뭐 800만 원인가? 예. 그럴 경우에 내가 어디 출연했었나 그런 생각 안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기분이 괜히 좋더라고요. 눌렀어? 눌렀죠. 누르면 안 되지. 누르면 안 되는데. 누르면 안 돼. 근데 이제 그건 다 이제 막아놨습니다 제가. 네. 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네, 절대 누르지 마시라는 얘기를 네. 좀 드리고요. 요즘에 또 리딩방 관련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는 8월부터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주식 상담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정식으로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문업이 있고 유사투자자문업이 있잖아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이게 물어보면 답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상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8월 달부터 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8월 14일 날. 그러니까 지금 요걸 보면서 금융당국에서 좀 요새 좀 이게 심상치 않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마지막 영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8월 되면 이제 범법자가 되니까 예, 예. 그래요. 그것도 좀 희한하다. 저 법이 예고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쵸. 작년 말에 통과됐어요. 예. 요번에 이제 그 불출마 홍성국 의원 뭐 업계 출신이신데 네네네네. 그런 분들이 주도해서 저걸 만든 법인데 야, 그것도 문제네. 근데 이건 개인이 핸드폰으로 한두 개 이렇게 막 계속 보내는 거 이거는 뭐 저 통신사가 막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보통 이런 문자는 그냥 저 도매로 보내는 문자일 거 아니에요. 막 한 번에 막 1,000건, 2,000건 막 만 건씩. 왜 못 잡지? 이건 솔직히 충분히 그 통신사가 스크리닝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돈 되니까 안 하는 것 같아. 돈 되니까 안 하는 게 또 하나 있고 최근에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몇 군데가 해킹을 당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통으로 그 번호가 좀 유출이 됐다. 그런 얘기들. 고객 번호 같은 게.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유출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들린 얘기로는 그 문자 보내주는 서비스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 중에 몇 군데가 좀 해킹당했다는 소식을 좀 듣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뉴스 준비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뭐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좀 드리는 거고 그분들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 물어보는 거는 뭐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은 아닌데 답변을 들으면은 법 위반이 됩니다. 들은 사람도? 그러니까 참 업자가 문제가 되죠. 업자가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그런 거 뭐 원래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 업자만 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8월에 좀 강화가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지금 그 랜섬웨어 관련한 그러니까 랜섬웨어는 너 이거 안 주면 내가 네 거 프로그램 다 망가뜨릴 거야. 이게 협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일본 만화 중에 최애아이를 좀 좋아하는데 최애아이. 예. 거기에 이제 그 회사가 카도카와 출판사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러시아의 해커 조직 러시아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블랙슈트가 지금 카도카와 출판사 공격해가지고 돈 안 내면은 니네 유료 콘텐츠 다 무료로 풀어버릴 거야 이제 협박하는 사건이 좀 있었고요. 이 최근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 일본의 지방자치들의 그 업무를 위탁받는 시스템 업체 이세토가 랜섬웨어 피해로 인해서 한 30여만 건이 좀 정부 유출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생각보다 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두 번째 뉴스 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저 댓글에 어떤 분이 박병창 이사님 보고 공모주 청약해서 이거 했다가 엄청 물렸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피싱이야. 그래서 신고했다는데 못 잡네. 100% 못 잡아요. 제가 보니까 잡은 거 보셨어요? 잡았다는 사람? 맞아. 거의 못 잡았는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의 의혹을 아예 사멸시켜버려. 근데 마석두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마석두 누구예요? 네? 범죄도시? 아니 불법 게임방은 가가지고 필리핀 가가지고 일망타진하고 다 뭐 화끈하게 하는데 왜 이런 거는 진짜 못 잡더라고. 네. 진짜 이거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 그렇죠. 네. 근데 매우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 이게 그 뭐 미얀마라든지 뭐 라오스라든지 이쪽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좀 몇몇 케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그 미얀마에서는 공개 처형식까지 할 정도로 그 나라에서도 좀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미얀마에서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미얀마 사람들이 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중국계 조직폭력범들이 이번에 좀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럼 이제 사기 피해자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따로 있고 범행 장소 따로 있고 범인의 국적이 좀 다른 이건 당적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피해를 안 받으려면 우리부터 좀 조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조심하자로 끝나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잡아줘야지. 이게 방법이 없긴 한데 하여튼 그 통신사들 장사가 요즘 뭐 문자 다 공짜니까 그러니까.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런 걸로 다 돈 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구조를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불신 사회잖아 이게. 네. 자, 세 번째 주세요. 예, 세 번째 뉴스는요. 중국제만 판치는 태양광 풍력, 그나마 풍력이 나은 이유라고 좀 뽑아봤는데요. 이게 그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인데 글로벌 해상풍력연합에 한국이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글로벌 해상풍력연합이라 그러면 이름이 되게 그냥 뭐라 그럴까 무난하잖아요. 그냥 뭐 여러 나라에 있는 해상풍력 관련된 데들이 모여 있나 보다 싶은데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 글로벌 해상 풍력 연합. 이게 뭐 사실은 거의 똑같은 이름이죠. 네. 근데 요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는 중국을 중심으로 회원사가 구성이 돼 있고 글로벌 해상 풍력 연합은 중국 쪽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글로벌 해상 풍력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그 풍력 산업을 좀 견제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 협회고요. 여기서 우리나라를 굳이 어떻게든 끼우려고 하는 이유가 해상 풍력 관련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네. 이게 지금 중국이 태양광 시장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은 완전히 다 장악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연합 소속 국가는 국산화 규정과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네. 중국 쪽을 좀 견제를 하자라는 취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안보와도 좀 관련이 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상풍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에너지 전력 공급선 같은 경우는 다 해저 케이블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해저 케이블 관련한 지금 국가 안보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한 것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한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가 지금 이제 홍콩이랑 연결하는 그 해저 케이블 만들려고 그랬을 때 이거 다 인도네시아 밑으로 다 돌리라 그랬었거든요. 미국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국 근처에다가 해저 케이블 깔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좀 해저 케이블이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그 전력 공급망도 좀 중국을 배제한 것 쪽으로 좀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실 그 해상 풍력 관련해서는 공급망들이 좀 잘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후판, 두꺼운 판을 만드는 제철 회사들이 좀 있고 거기에 그 하부 구조물 네. 만드는 SK 에코플랜트 옛날에 삼강MNT라고 했었죠. 아, 삼강. 예. 거기 해상 구조물 만드는 거기가 있고 그다음 거기 타워. 네. 그 타워 만드는 회사가 그 어디였죠? CS 윈드. 네, CS 윈드. CS 윈드. CS 또 제 잘 알죠. 근데 되게 많이 아시네요. CS 네, 실천했잖아. 한때 알려고. 또, 네, 한때 돈 내고 알 거지. 아, 풍력 대학원 다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학위지. 보내주셨나? 보내드렸죠. 보내드렸어? 네, 보내드렸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 아니 그것도 해야지. 타워 한 다음에 터빈 해야죠. 터빈은 우리나라 회사가 없지. 네. 있어요. 두산 유니슨이 있고 두산이 있는데 여기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밀려요. 그렇죠. 예. 블레이드 지멘스 블레이드. 이런 데들이 좀 잘하죠. 예, 지멘스나 베스타스나 이런 데가 15메가와트 정도의 터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8메가 정도 터빈이라 날개는요, 날개. 날개라고 하는 블레이드. 블레이드. 예. 블레이드 쪽도 조금 약합니다. 약하지. 예. 강한 게 하부 구조물하고 터빈이죠. 타워. 타워. 예. 네, 타워. 그리고 여기서 또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력 회사들 그러니까 풍력을 하는 회사 중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풍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단조에다 용접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배주만 없을 때 그걸로 채운 거죠. 그걸로 좀 채웠었죠. 근데 여기서 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해상 풍력 발전기가 10메가급 이상으로 커지게 되니까 요거 갖다 설치하려고 하면 그 배도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이게 그 해상 풍력 발전기를 옮기는 네. 그런 배들도 좀 해상 풍력 발전 설치선이라고 부르는데 WTIV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못 해가지고 예전에 베스타스가 그러니까 오스테드가 미국에다가
해상풍력 만들다가 포기했죠. 예, 이거 포기했는데 그 포기했던 이유가 그 해상풍력 발전 설치선을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다가 주문을 했다가 이게 세월아 내월아 안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포기했습니다. 미국이 배를 잘 못 만들어요. 잘 못 만들었죠. 그래서 저 한화에서 미국의 조선소 하나 샀잖아. 필라델피아 맞아요. 있는 거. 네네. 그리고 오스테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원래 대우조선에다 주문하려고 맞아. 했었는데 한화조선, 하나오션 지금의 하나오션이죠. 그때 주문을 그거 안 넣었고 미국 조선소에 넣어가지고 우리 망했다. 그 경영자가 그런 바보 같은 판단하니 그 회사가 제대로 되나? 미국에다 배를 주문하면 어떡하나? 미국 배를 어떻게 만들어?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오스테드가 2조짜리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그냥 다 날렸어요. 접어버렸었죠. 아이고야. 근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잘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해외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공급망들을 좀 안정적으로 끄고 가려면 우리나라 해상풍력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허가받은 용량이 23기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업 가동하고 있는 규모는 124메가입니다. 한참 모자라네. 0.5%밖에 안 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지금 2022대 국회에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해상풍력 발전을 하려 그러면 여기 인허가 받고 주민 동의 받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민등록이나 인허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좀 간소화해 달라라는 얘기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안 되는 게 저 산에다 대관령 있는 산에다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환경 또 운동가들이 또 반대해요. 산림 훼손한다고. 이게 저 환경 친화적인 저 에너지 한다는데 이 나무 벤다고 또 뭐라 그러지? 또 배 저 바닷가에서 하려고 그러잖아. 어민들이 또 고기 못 잡는다 그런다는 거야. 사실 고기 못 잡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영양 평가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안 해주는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뭐 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일 그러니까.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성해 달라는 게 특별법인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제정이 돼. 업체 하나 빼먹었습니다. 뭐요? 그 전력선. 해적 케이블. 네, 전력 케이블. 이게 LS 전선 LS.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대만에만 1,100억 원, 벨기에 2,800억 원, 미국에 1,000억 원, 뭐 이렇게 좀 수주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쪽에 공급망이 꽤 괜찮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좀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 관련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하나만 좀 저 애드업할까? 뭐요? 정프로가 아주 관심 있어 하는. 가시죠. 프랑스 네? 2차 총선 네. 결선 네?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 28살짜리가 총리 된다 뭐 최재형 박사랑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극우 정당이잖아요. 네. 거기가 1등 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극우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급진 우파. 이거 줄여서. 극우 그럼 극우. 네. 극우. 3등. 3등 했어요? 3등 할 거라고 나왔고 네. 1등이 누구냐? 이건 또 뭐야? 앙상블? 아니 좌파연합. 좌파연합. NFP라고 NFP. 여기가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28살 총리는 못 보게 된 거지.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2등이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달 포함 법률권. 요게. 거의 앙상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급우가 쫙 다 먹을 것 같으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니? 그래가지고 완전 또 막판에 분위기가 쫙 바뀌어가지고 물론 이제 출구조사인데 지금 네. 막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제일 관심이 있었거든. 야 여기 이제 28살짜리가 뭐 나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급우가 이걸 하고 그러면 야 프랑스 안 그래도 신용등급 낮아졌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유럽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되고 안 그래도 트럼프 오면은 야 니들 방에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야 이게 유럽도 이게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네네네. 걱정을 했는데 일단 프랑스 국민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딱 마크롱이 바란 그림이었거든요. 네, 마크롱이 요걸로 배팅한 거지. 그렇죠. 요거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근데 먹혔네 제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급진 우파들은 물론 이제 그래도 꽤 큰 영향력이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뭐 총선을 확 먹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내각을 장악하는 그런 일은 이제 네. 일어나지 않았다. 네. 현재 프랑스 총리는 35살이죠. 지금도 젊긴 진짜 젊어요. 35인데 벌써 총리야.
그리고 자, 네. 이란에서는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 지금. 보수적인 이란 사회에서 한 명 있었던 개혁파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바이든도 지금 저 나이 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가 오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삶이 피폐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잘 나가는데 서민들은 죽습니다 지금 물가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불만이니까 정권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파퓰리즘하고. 네, 그래서 극우 국자가 되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사실 정권 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대선 후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이든? 예, 바이든은 이제 그럴 생각 전혀 없는 어떻게 것처럼. 된다고 봅니까? 교체? 네.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건프로는. 예, 저도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 개 해버리니까 김이 쭉 빠지세요? 확 빠지네.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바꿔요?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안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네, 대통령이 안 한다면 깔아줘야지.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바꾸지 않으면 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당한 인물은 누구요? 미셸 오바마로 갑니다. 미셸 오바마 인기가 매우 좋죠. 매우 좋아요. 매우 좋죠. 알겠습니다. 그 뉴스삼을 좀 줄이고 우리 미스터 마켓을 나오시는 동안이라도. 됐습니다. 계속하세요. 자, 오늘 그럼 뉴스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수리 기자님 내일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